우리 동네 라디오 성수동 쓰다 작가 서성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가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도 과연 올까요?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 언젠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이 와도 그게 더 어색하고 멈칫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느새 마스크는 외출할 때 꼭 필요한 신발과 같은 물건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용방송에서 준비한 국가기술 자격증 교육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미술학원에 기초 가르치듯이 도화지 3장을 줬다고. 위 하나 양쪽 2개. 그리고 선 긋는 거 30번은 훈련시켜. 그리고 저 전략판을 줘. 결론은 그거야. 미술학원에 애기들 기초 가르치듯이. 이거는 훈련이거든. 그러면 화산지에다가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려는 중국 동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로 취업의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재외 동포 비자로 변경하려면 국가기술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현장이 어떤 과목,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주보는 색은 보색. 그리고 이 교재를 갖고 채색 훈련을 엄청 시켜요. 이 도장은 이 교재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디테일한 교육을 하려면 이걸 왜 아끼냐고.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도 예전에는 검은색부터 이렇게 칠했거든요. 근데 이제 흰색부터 이렇게 칠한단 말이야. 오, 합격이네. 아주 잘하셨네. 이거를 받았네. 아주 잘하셨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KCN-TV 한중방송 정기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근무자 얘기를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지역과 환경, 네.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에서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분들과 환자 모두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든 건가요? 예, 사실 저도 이런 고충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간병인을 하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네. 예, 그분한테서 연락 왔는데 정말 간병인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일하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울적하대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기 심정을 좀 글로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 현장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글로라도 틀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네. 정작 그거 보내온 글을 보고 나니까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심경을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네, 같이 들을까요? 코로나로 하여 요양병원도 말 그대로 쓸쓸한 분위기입니다. 간병인들과 환자 모두가 마음이 심란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가족이라도 다녀왔지만 지금은 가족이 면회나 출입이 금지되면서 간병인들은 상의할 곳도 없게 되었고 환자들은 자기들을 버린 게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짜증도 부리곤 합니다. 참으로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요양원의 면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병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요양병원의 외부인의 면허가 일체 금지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라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 이런 기회도 없고 또 잠깐이라도 휴식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10평 남짓하게 되는 병원 옥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이들은 이 공간에서 울적할 때마다 마음도 달래고 그래서 이 소중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유일하게 이탁할 곳이 이 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옥상에서 늘 보내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간병인들이 병원 옥상에서 어렵게 휴식을 하는군요. 요양병원에서 면회금지, 출입금지가 장기화되고 있죠. 언제 풀릴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건 누구도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들과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또 면회금지나 출입금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런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조치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치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출입금지나 면회금지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무너져가는 일상을 다시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출입이 금지되고 가족과 면회도 못하니까 입원 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좀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면회 금지, 출입 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문을 걷어 잠그는 이런 조치는 요양병원의 환자들과 간병인들에게는 정말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네. 증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신이 좀 맑은 환자들은 그래도 영상통화 같은 것을 하면서 가족과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중증 환자들은 아예 얼굴 한번 네. 보지 못하고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로움이 더 커지고 있고 또 환자의 치료도 더욱 먹구름이 들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 출입하지 않으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또 간병인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상황을 서로 교류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고 합니다. 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외부인과 면회인가요? 예. 그들이 바라는 것 자체가 바로 만남이라고 합니다. 예. 아마도 긴 시간 동안 외롭게 있다 보니까 가족이 그리움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요. 예. 전에는 그래도 가족을 잠시라도 만나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예, 지금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 면회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유리창 너머로 가족들이 언제나 나타날지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네. 위로가 되겠다고 생각한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어요. 그 밖에도 외로움과 우울함에 불만도 또 커지고 네. 투정도 짜증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을 주변에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싸움도 잦고 목소리도 커가고 이런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는데 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간병인들은 가끔씩 무섭다는 이런 생각도 든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원래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자식들이 계속 버렸다고 소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더구나 시간이 길어지고 가족을 본 지가 오래다 보니까 기억도 잊혀져서 어떤 분들은 간병인들이 휴대폰으로 넘겨주는 그 액정에서 네. 가족의 얼굴을 보여주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네. 알아보지 못해서 또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예, 안타깝군요. 이 보호자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보지 못하고
또 건강 상태도 그저 말로만 전달해 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임종을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애타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네. 면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 네. 또 간병인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자도 그렇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병인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면회가 금지될지 몰랐겠죠. 간병인들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예, 이들도 처음에는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수리금지가 1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네. 아예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또 1년 360일 휴가도 네. 없이 근무해야 하는데 네. 이제는 피로도 쌓이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력도 막 고갈된 상태라고 하는데 네. 예,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와 피로가 더 쌓여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또 거기다가 장기적인 수면 부족과 피로는 체력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겹쳐서 앞으로 더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네. 입원 환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간병인들 역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요양병원의 방역 수칙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 남을 돌보는 일도 힘든 상황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래서 정부는 방역은 철저히 하되 네. 시간과 공간 활용에 더 신중한 제도 개선이나 방역 정책을 빨리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조절하고 있지 않나요? 네. 요양병원도 이 범위에 포함시켜서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간병인들이나 환자들에게 정신적 치료가 가능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기룬 대표와 함께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